지난주 의결된 자치경찰 조례를 충청북도가 도의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조항을 고쳐달라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 외부로 알려진 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올린 SNS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7만을 넘어선 청주시 오창읍이 충북의 첫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행정사무가 확대돼 주민 편의가 높아집니다. 청주시 월호동에서 가덕면을 곧바로 잇는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 당시 약속이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660명, 충북 누적 사망은 64명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후생복지 범위에 법률 충돌이 있어 재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에도 따질 건 따지겠다는 건데 자치경찰제가 산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의를 요구한 이유는 16조의 후생복지 범위. 자치경찰 전체가 지자체의 후생복지를 지원받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인 후생복지 규정 등과 충돌한다는 판단입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지자체 후생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근무해야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경찰관서에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충청북도로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가 기존 조례에 찬성하면 도의 제의 요구는 불발되지만 이 선을 넘지 못할 경우 조례는 폐기되고 다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내에서도 속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의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불발되면 이시용 지사로서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폐기돼도 숙제는 남습니다. 재재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비판이 고스란히 이 지사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의 요구 대신 정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론은 제의 요구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발 전부터 경찰 후생복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도의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준 2단계를 어제 0시를 기해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 50명 이상 집회,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왕래가 잦을 것으로 보고 타시도 방문이나 지인 초청을 자제하고 급하지 않은 모임과 외출,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방역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과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도 종전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에서 입국해 이웃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일가족 4명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오후 술에 취해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격리 중이던 가족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동급생 1명을 1년 가까이 비웃고 때렸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피해 학생의 고통은 정작 가해 학생이 SNS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중순부터 1년 가까이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제설제와 눈을 섞어 강제로 먹였다.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붓고 불을 붙였다. 학교 담장을 혀로 핥으라고 했다는 등의 사례가 줄줄이 적혔습니다. 글을 올린 건 피해 학생의 학부모. 가해 학생의 SNS에서 자신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고 놀라서 물어보자 아이가 어렵게 털어놓은 겁니다. 최근에는 머리와 다리를 맞아 뇌진탕의 근육 일부가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인 줄로만 알고 간식을 챙겨준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학원 가기 전에 간식을 제가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먹을래? 그랬더니 저희가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학교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사 여러 명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놀려서 선생님들이 그냥 조용히 해라. 놀리는 거에 대해서 왜 놀리냐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고 나서야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후 가해 학생 일부는 때려서 미안하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금까지 지목된 가해 학생 7명을 출석 정지하는 한편 학교 폭력과 교사 대응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소명 자료도 저희가 부탁을 했고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SNS에서는 피해자 측의 청원 내용에 반박하는 글도 떠도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통합한 지 7년이 지났어도 심리적 거리감이 여전한 곳도 있죠. 이 5분 남짓 거리의 두 지역을 30분 가까이 돌아서 가게 만드는 물리적 자연 환경도 한몫해왔는데요. 청주시가 이 장벽을 또 하나 허물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동남쪽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옛 청원군인 면허시험장 주변의 한 마을로 내비를 찍었더니 14km 경로에 이동 시간만 20분 남짓. 30개 신호등에 출퇴근 지정체를 감안하면 넉넉히 30분은 잡아야 합니다. 한적한 국도를 달려 농촌 마을길까지. 심리적 거리감은 실제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 면허시험장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가는 길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방서 사거리 요 지나서 보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가덕 거기 있죠. 어떻게 금방 가요 거기? 한참 걸리죠. 그런데 실제 두 지점의 직선 거리는 3.5km. 청주와 옛 청원의 경계를 나눈 산줄기에 막혀 4배 거리를 돌아야 했던 것뿐입니다. 지척에 있다는 건 몰랐죠. 맨날 이렇게 돌아만 갔으니까 좀 멀다 이렇게 느꼈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청주워로부터 옛 청원 가덕까지 이 물리적 장벽을 그대로 타고 넘는 4km 구간의 새 도로가 뚫렸습니다. 직접 통과해보니 시간은 6분 남짓. 제한시속 40km 미만으로 가도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급경사가 불가피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10년이 걸린 공사입니다. 지난 2014년 청주청원 공식 통합에 앞서 접경지역 교통망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상생협약의 결과입니다. 가덕, 낭성, 미원면 등 옛 청원군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청주 도심과 이어지는 진정한 통합의 의미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청주시는 전체 75가지 청주청원 통합 약속 가운데 2개를 뺀 나머지 97%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청주시 미원면과 괴산군 청천면에 청주 공영버스가 운행됩니다. 청주시는 괴산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미원면 공영버스 22번 노선을 하루 7차례, 괴산군 청천면을 경유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와 괴산 청천 간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 가능해져 주민 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읍면하면 한적한 시골 풍경 떠올리실 텐데요.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읍도 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이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됐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읍이 오창 대읍이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오창면에서 오창읍으로 개편된 이후 14년 만에 대읍으로 승격된 겁니다. 충북에서는 최초로 대읍이 된 오창읍의 새 슬로건은
소통 꿈 도약. 대읍 승격을 맞아 출범식도 열렸습니다. 7만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와 여가, 의료가 충만된 도시로 나가는 발판을 오창 대읍으로 마련됐다고. 대읍 승격으로 달라지는 건 일단 행정 서비스 규모. 전국 읍면동 가운데 최초로 여권 민원실이 설치되면서 여권 발급 업무도 개시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청주에서 여권 발급 받으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창읍에 새로 신설하게 돼서 제가 그냥 직접 올 수 있는 점이 조금 편하게. 공무원 수도 55명으로 11명 더 늘면서 민원팀과 환경팀 등 2개 팀이 신설됐고 읍장은 구청장급인 4급 서기관이 맡습니다. 11명의 증원이 되면서 민원 2팀도 신설이 되면서 여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환경 업무도 대거 이관되면서 굳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오창 지역 골칫거리였던 생활악취와 소음, 쓰레기 같은 각종 환경 관련 민원도 좀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소각장이나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냄새나 이런 것들로 많이 민원을 넣거든요. 이제 직접 오창읍 저기 센터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청주시는 오창 대읍 승격에 맞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새청사 건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주 저희 MBC가 보도한 음성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음성경찰서는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주연합 노조와 미화원 3명은 업체의 대표의 요구로 만들어준 대포통장으로 수년간 임금 수천만 원이 빼돌려졌다는 의혹 등으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음성군이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국방부 당직실에 전화를 건 60대가 음성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2시쯤 서울 국방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려는데 좌표를 알려달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에서 공조 요청을 받은 충북경찰청과 음성경찰이 새벽 4시 40분쯤 음성의 근무지에서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최고의 체조 신소리 선수가 전 종목 5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충북 최고 신소리는 강원 홍천에서 열린 제7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고부 개인 종합과 도마, 2단 평행봉과 평균대, 마루운동에서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중등부터 일반부까지 모든 종별을 통틀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모노레일이 어린이날인 내일 정식 개장합니다. 단양구는 지난달 초 준공한 모노레일의 최종 성능 시험을 마치고 내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노레일은 매표소와 전망대를 잇는 400m 라인 2개가 설치돼 최대 40명이 탈 수 있는 탑승차 2대가 10분 간격으로 하루 54회 왕복 운행합니다. 충주시가 저소득층의 자산 모으기를 돕기 위해 희망 키움 통장과 청년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받고 본인 부담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청년 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제천시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어린이집 62곳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점심시간과 낮잠 시간대 CCTV 영상 기록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급식 실태와 재무 회계 상황도 점검해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위해 충청북도가 이달 말까지 2차로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1차 신청을 놓친 농가와 2위 신청으로 추가 선정된 농가 등입니다. 2차 지급에 선정된 농가는 농협 포인트로 충전받은 1차와 달리 별도의 선불 카드를 통해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